또 신경이 너무 예민해지면 위장의 움직임, 대장의 움직임이 모두 대뇌에 전달되면서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오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매끼 밥 먹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있고 또 매끼 밥 먹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위장이 튼튼하지 못하면 잘 먹기가 힘들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위장의 건강 상태도 일정 부분은 유전입니다. 좋은 위를 가진 부모님이 계셔야 나의 위도 튼튼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위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잘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우리 몸의 건강은 항상 타고난 유전이 30%, 환경이 70%로 결정된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위장이 튼튼한 사람은 잘 먹습니다. 위장에서 음식을 잘 처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반대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딱 한 숟갈 더 먹었더니 체했다. 아주 조금만 용량을 벗어나도 탈이 나는 거죠. 배고픔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위장은 근육으로 만들어진 주머니인데요. 그래서 이 근육의 힘으로 음식을 부시고 죽을 만드는 거죠. 우리 몸의 근육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팔, 다리의 뼈에 붙어있는 골격근과 위장, 소장, 대장, 혈관 등을 구성하는 평활근, 그리고 심장 근육이 있습니다. 골격근을 수위근이라고 부르고 평활근을 불수위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수위근이고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불수위근입니다. 우리가 팔다리 근육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식도, 위장, 소장, 대장, 혈관, 자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죠. 저절로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식도가 음식을 위장으로 운반하고 위장에서 소장으로, 소장에서 대장으로 음식물이 수송되는 거죠. 이 과정을 나는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알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율신경계가 하는 일입니다. 밥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을 내가 일일이 관여하고 있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죠. 일하는 도중에 틈을 내서 위장에게 위산 100ml 분비해라, 소장에게 음식물 잘 수송해라, 대장에게 똥 잘 만들어라, 이렇게 일일이 명령하고 있으면 일은 고사하고 TV 보거나 음악 듣는 일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관과 자궁, 방광, 혈관 같은 대부분의 내장기관들이 평활균으로 되어 있고 저절로 조절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잘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율신경에 이상이 발생하면 이런 조절작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감신경이 과흥분되면 제일 먼저 위장관의 운동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위장이 잘 움직이지 않거나 대장이 과민하게 움직이거나 합니다. 또 신경이 너무 예민해지면 위장의 움직임, 대장의 움직임이 모두 대뇌에 전달되면서 의식적으로 이 과정을 느끼게 되는 이것을 신경성 위장질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위무력증인데요. 위무력증은 한마디로 위장의 운동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잘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자율신경의 조절 이상으로 위장의 기능이 약해진 경우고요. 두 번째는 가스가 많이 차서 발생하는 복부 팽만의 경우고요. 세 번째는 그야말로 위장의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자율신경의 문제는 앞에서 모두 말씀드렸죠. 패스하겠습니다. 위장에 가스가 많이 차게 되면 위가 빵빵하게 부어오르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위장은 하는 일이 일방통행이거든요. 식도에서 위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일방통행이죠. 그런데 가스가 차게 되면 이런 진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스 때문에 위장이 부풀어 있을 때는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몸을 자주 흔들어 주어야 위장 속에 정체된 음식과 가스가 소장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위가 무력해지는 세 번째 이유는 위장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위장의 평활근이 약해지는 거죠.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는 골격근이나 평활근이나 모두 똑같습니다.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 약해지죠. 그래서 과식을 하면 위장이 약해집니다. 또 염증이나 노화로 인해서 약해지죠. 만성 위염이 오래되면 위축성 위염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위축성 위염은 위장벽이 얇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근육이 얇아진 거죠. 근육이 얇아지면 힘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팔다리에 깁스를 하고 나면 근육이 얇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위장의 벽이 얇아지면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답답하고 아프고 체하게 되는 거죠. 위축성 위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식사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반면에 위축성 위염 환자의 약 30% 정도는 소화력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죽만 먹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소화력이 떨어져서 음식 섭취량을 줄이다 보니까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도 많죠. 또 나이가 들면 온몸의 근육이 모두 조금씩 빠지는데요. 이때 위장의 근육도 빠져서 함께 약해집니다. 그래서 체중이 빠지거나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 위장을 자극해서 활력을 주는 약재가 후박입니다. 후박은 목련과에 속하는 갈잎 큰 키 나무의 줄기 껍질을 약재로 사용합니다. 맛이 약간 쓰고 맵죠. 한의학에서 잘 움직이지 않는 위장을 잘 움직이도록 자극을 주는 것을 행기라고 합니다. 위장의 기운을 소통시킨다는 의미이고요. 보통 향이 강하거나 약간 매운 약재들이 행기 작용이 있습니다. 후박은 광범위한 항균 작용이 있어서 장염으로 인한 복부 팽만, 급성 장염, 세균성 이질 등의 효과가 있고요. 위산의 분비를 억제해서 항궤양 작용도 합니다. 또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과 식욕부진의 효과가 있고 장경련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또 기관지 평활근의 경련을 억제하기 때문에 오래된 기침을 멈추게 하고요. 베타 엔데스몰 성분이 항히스타민 작용을 해서 알러지성 천식을 완화해줍니다. 또 호노키올 성분이 STAT3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해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알려져 있죠. 호노키올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잘 움직이지 않는 위장을 자극해서 움직이게 하려면 위장에 힘을 길러주어야 하는데요. 위장에 힘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약재는 인삼입니다. 인삼은 두말할 필요 없이 모든 기운 없는 증상에 좋죠?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열이 많아서 인삼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인삼을 먹어서 열이 나지 않으면 그 가짜 인삼을 드신 것입니다. 인삼의 효능은 몸에 열을 내서 기운도 생기게 하고 면역력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37.5도 이상의 고열이 나지 않으면 인삼 드셔도 무방합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으로 몸이 약하신 분들은 팔다리는 차고 가슴 위쪽으로만 허열이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인삼으로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후박과 인삼을 함께 끓여 드시면 위무력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비법 약차가 되는데요. 여기에 위장의 혈액순환을 돕고 소화 흡수를 돕는 생강과 대추를 첨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후박 4g과 인삼 8g을 배합하시고 생강, 대추를 각각 4g 더해서 500에서 1000cc의 물에 끓이시면 약차가 완성되는데요. 물은 10% 정도만 졸이시면 되고요. 후박, 인삼, 생강, 대추 약차 하루 2, 3회 마시고 위무력증 날려버리시고 맛난 음식 즐기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